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살 여성은 지난 4월 유명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곧바로 한 남성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터디 카페 총무 자리가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남성이 말한 부산 번화가의 한 빌딩에 위치한 스터디 카페를 찾아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던 사장이 다른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얘기만 좀 몇 마디 나누면 되는 거다. 바로 옆에 있는 데 한번 가볼래? 서로 유도를 해가지고. 얼떨결에 남성 손에 이끌려간 곳은 바로 옆 건물의 한 가게. 오락이나 노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멀티방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장 말고 또 다른 남성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유사 성매매 업소였습니다. 하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정신 못 차리게 손으로 끌고 왔고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고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갔다 그러더라고요. 시내 한복판에서 그것도 대낮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갔다가 감금과 성폭행까지 당한 겁니다. 이렇게 계단만 올라가면 스터디 카페에서 키스방까지 채 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해당 업소는 현재 폐업한 상태입니다. 재수생으로 학비를 벌기 위해 단순히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피해 여성은 결국 20여일 만에 집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선거 1등 정도를 했고 학생회장도 했고 적극적이고 별명이 바른 생활명이었어요. 경찰은 이들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성매매를 시키려던 것으로 보고 주범인 30대 가해 남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남성 2명은 불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피해 여성이 지원했던 아르바이트는 이 스터디 카페의 총무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보던 가해 남성은 스터디 카페와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실제 사장인 척 피해자를 스터디 카페로 불러 직접 면접을 본 겁니다. 여자애들이 그거 와서 문자로 저 알바고 하냐고 내가 안 했는데 내 문자를 그렇게 사람들이 오게 만드냐고. 그러자 남성은 음식점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구직자가 안 올까 봐 스터디 카페라고 이야기한 거라며 둘러댄 뒤 범죄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이 일당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가 최소 6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미성년자 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거나 재학 중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어린 여성들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소개해주고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이 많다 보니까. 유명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를 전적으로 믿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구인업체들은 구직자가 사이트에 올린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데 막상 구직자는 구인업체와 구인 담당자의 정보가 실제 일치하는지 심지어 자신에게 연락한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상에 약간의 자격만 있으면 쉽게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맹점이 있다고 봐야지. 업체 측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안심번호를 도입하고 유해업소를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인자의 개인정보가 더 많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악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구직자가 자기 이력서를 노출하겠다. 이름, 성명 노출되고요. 학력, 경력, 임원 근무 조건,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이지. 경찰은 이들이 유사 성행위업소 업자가 갖고 있던 전기통신사업자 등록번호를 이용해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경찰이 추가 피해 사례를 수사 중인 가운데 스터디 카페 알바를 사칭한 유사 성매매 업소 일당들의 면접 자리에 교복을 입고 온 여학생들도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과 피해자가 30명이 넘는다는 유족들의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의 피해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된 건 여성의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숨지기 전 친구에게 털어놨던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상가에서 처음 접하기로 했어요. 경찰에서 포렌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성매매 알선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6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은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숨진 여성의 유가족들은 SNS를 통해 제보받은 피해자가 30명이나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여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만나는 장소로 이용됐던 스터디 카페의 실제 주인도 유사 성매매 업소 일당들이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교복 입고 오고 이렇게 와요. 하루 오면 2명이서 쉬면서 학생들이 면접 탈락했는 거 문자 같도록 같이 때리고 간 거는 한두.
피해자들이 성폭행을 당한 유사 성매매 업소는 전기통신 사업자로 위장 신고돼 있었습니다. 나는 왜 몰랐다. 대중으로 제가 받은 거지. 내기만 배경이 된 거라니까요. 9월 18일인가 계약 끝나요. 경찰은 피해자들이 실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추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면접을 사칭한 성범죄 피해는 계속 늘고 있다고 여성단체는 지적합니다. 저희 지원했던 청소년 중에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피팅 모델 그 광고를 보고 갔는데 키스방이나 이런 것이어서 자기를 이제 뭐 좀 추행하려고 해서 자기가 나왔다. 유가족들은 30대 남성과 유사 성매매 업소업자 2명의 공모관계를 밝히고 엄벌해 줄 것을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